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한 정부가 10만 호가 넘는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후보지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이미 공개한 상황인데요. 서울과 맞닿은 지역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없이 신도시 앞에 또 신도시를 짓는 격이란 건데요.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0만 호가 넘는 신규 공공택지 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와 남양주, 경기 광주 등 2만 7천 호의 입지는 이미 공개했고 나머지 7만 3천 호의 후보지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7.3만 호 물량은 이미 지방정부하고 협의가 끝난 겁니다. 아까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묶었기 때문에 그걸 유치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13 대책 발표와 동시에 서울 외곽과 인천, 경기 경계에 있는 503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땅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후보지에는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 과천시와 하남시를 비롯해 인천 계양구까지 대거 포함됐는데 모두 기존 3기 신도시만큼이나 서울과 가깝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예고하자 상대적으로 서울과 거리가 먼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교통망 확충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2기 신도시보다 서울이 가까운 곳에 대규모 택지가 들어서면 교통난 가중에 주택가치 하락까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교통도 안 된 상태에서 그 고촌이나 이런 데를 지정하게 되면 거기도 지금 몇만 채가 들어서기도 돼 있는 상태인데 자꾸 앞에만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입장이라 저희는 일단은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김포와 금단 등 서북부 지역 주민들은 5호선 연장선 등 핵심 광역 교통망 구축이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합니다. 신도시 앞에 또 신도시를 짓는 격에 주택 공급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선교통 후입주 원칙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가 세금 수익 감소와 빚 부담 증가에 따라 5,46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행사나 일회성 사업, 비슷하게 중복되는 사업은 대폭 정리하는 대신 취약계층 지원과 돌봄, 출산 지원 등 필수 사업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가 42조 2,420억 원 규모의 올해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합니다. 세금 수입이 줄고 빚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모두 5,465억 원을 감축했습니다. 취약계층 생계와 돌봄, 도민의 안전 등 지금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민생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는 것. 이번 추경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행사나 일회성 사업, 기능이 겹치는 사업부터 우선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운영비에서 222억 원을 줄였고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업무 추진비도 삭감했습니다. 반면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민생 예산, 노인 장기 요양 지원과 학교 급식비, 청년 기본소득 등은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당장 중단될 수 있는 필수 민생 사업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일부 주요 사업은 연간 소요액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반영되어 올해 마지막 3개월 동안 집행할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국가나 시군 사업과 함께 추진되면서 다른 재원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을 줄였습니다. 반면 이번 추경에는 민선국이 공약 사업이나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기존 사업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경기도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필요한 사업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부천 지역 도시개발 사업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오정군부대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보상과 이주 대책 등을 놓고 주민과 부천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민원25 이정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천 오정군부대 인근에서 10여 년 동안 개인 사업장을 운영해온 60대 이성희 씨. 한때 시행사의 워크아웃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오정군부대 개발 사업은 자금 조달에 성공하며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절차 시작과 함께 이 씨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그동안 각종 개발 제안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상황에서 보상 협의 과정에서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법에서 정한 보상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저희 주민위원회 대표가 없는 저희도 잘 모르는 사람들 몇 명을 데려다 놓고 일방적인 어떤 강행하는 계획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씨를 비롯한 인근 토지주와 사업자들이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존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만큼 여기에 대한 보상과 이주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부천시에 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보상과 기존 생활권 안에서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 뚜렷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군부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해서 무슨 토지로 이익을 보려는 투기 세력이 전혀 없고 보통 수십 년씩 다 가지고 있는 정착민입니다. 이게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상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업장을 정리하고 이전해야 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은 길어야 1년 반 정도. 오정군부대 개발 사업 부지 일대 주민들은 개발에 앞서 합당한 이주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갈 길이 멉니다. 지역 정치권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가 또는 공공의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굉장히 피해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해 받으신 분들에 대한 마음도 달래주고 그다음에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보상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법에서 규정한 감정평가사의 의도대로만 간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는 없고요. 이에 대해 부천시는 주민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보상액을 임의로 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관련 법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간 상생협의체 운영 등 협의 노력에도 주민위원회가 참여를 거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구성해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독립성은 지키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주 생활 대책과 기업 재정착 방안 등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오정군부대 도시개발 사업. 4,000세대 규모 공동주택 조성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사업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기존 원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일이 과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대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서울 은평구의 경우 수색 비행장이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전환되면서 수색동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됩니다. 그동안 수색 지역은 군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에 걸려 재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이번 조치로 중단됐던 수색 1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다시 활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내용 수색, 증산, 신사 이동의 이미경 은평구 의원에게 자세히 들어봅니다. 이미경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이번 제10대 은평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게 됐는데요.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해제가 지역에 미칠 영향과 수색 차량 기지 이전 추진,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추진이 중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팔지도 못하고 이 낡은 집에서 살기도 너무나 어렵고 이러면서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으로 침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색 DMC 역세권 개발 대상 지역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고도 제한이 사라지니까 역세권이라든지 아마 그동안 수의시장 주변에 있었던 1구역, 3구역, 2구역, 12구역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도도 실질적으로 빠르게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0명 정도가 그래서 주민센터를 꽉 채우면서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게 이 국방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주민들이 끊임없이 수색 비행장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면 또 용도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확인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은평구청이 그것에 따라서 실적으로 장애물 영향 평가 를 하면서 용역을 했다는 거, 또한 박주민 의원님이 국방부에다 계속 제안하고 국방부 장관을 만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전 국토에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좀 더 침해하고 있는 이 결정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해왔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색 역세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부권의 교통 문화의 가장 중요한 발전의 거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고양시 그리고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지만 차량기지 이전은 사실 고양시로 이전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저희가 보니까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그것이 잘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코레일이 실질적으로 차량 그 기지가 너무나 노후해가지고 위험성이 높아서 31년까지 차량 정비 시설을 빨리 안전 확보하고 신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또한 이제 EMU 차량 도입에 의해서 기지가 현대화되는 부분 이것들이 지금 31년까지의 과제거든요. 그 과제 때문에 저희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코레일이 고양시 만나고 저희도 고양시 만나고 서울시가 고양시 만나고 그래서 그 의사를 타진하는 중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같이 모여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 수색 역사 개발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상복합으로 저희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산역이라든지 서울역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개발을 저희가 꿈꿔왔던 것이 20년 동안 많은 분들도 희망 고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에 대한 기대를 저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색역에 철도가 11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6개 정도로 이제 축소를 됩니다. 차량 기지가 이전을 하면서 차량 기지로 들어갔던 철도는 다 폐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상한권과의 어떤 생활권 그리고 연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대안이 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산역이나 서울역처럼 개발이 안 될 수는 이렇게 변화는 안 이루어질 수 있지만 상암과의 연결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근처에 방치되어 있는 땅들 있잖아요. 코레일의 땅들도 그리고 서울시의 땅들도 대안지적으로 발전 계획, 개발 계획들이 저는 빠르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이 신사이동, 증산동, 수색입니다. 그래서 증산동은 증산 4구역, 5구역은 이제 5구역은 이미 나갔고 4구역 주민들 이제 올해 말서부터 또 이전을 해서 증산동도 싹 바뀌고 그다음에 수색동도 이렇게 좀 추진이 빠르게 되면서 수색도 좀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제 지역은 엄청난 변화의 상황인데요. 이것이 조금 더 소외됨 없는 변화, 그리고 기분 좋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